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경영 강령의 대표님이 무대 상품복 대형 사진 걸개를 직접 내리시면서 현재 허경영 강령의 대표님의 대형 사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3, 2, 1 내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주 산성 허경영 강령의 대표님의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마 선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이동섭입니다. 지금부터 민족의 성지 행주 산성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강령의 대표님의 20대 대선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샷에 걸리니까 좀 위에서 띄워줘야 돼. 안 나와. 화면을 띄워. 화면을 띄워. 이곳은 왜군이 집단을 쌓고 불을 놓아서 화공전법도 쓴 것이고 성 안에 물이 없는 것을 저기 알기 때문에 쌀을 말에 부어서 물이 충분히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안 적군들은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권율 장군은 왜군 수만 명의 성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성 주변자들이 주변에 있는 부녀자들은 앞치마로 돌을 날라서 수석전을 벌였고 한민이 일치 단결해서 결국은 왜군 3만 명을 물리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시계 같은 거.
아, 다시금 말씀드린다면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과 승병을 포함한 2,300명이 왜군 3만명을 크게 물리친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행주 대첩이 일어난 곳입니다. 제가 이 행주 치마를 입는 이유를 알겠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이동섭입니다. 지금부터 민족의 성지 행주 산성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명예 대표님의 20대 대선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가 국민과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창시한 3.3 정책을 전부 채택한 국가혁명당 정책에 의거 취임 2개월 안에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을 주고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백척간두 생사의 기로에서 대부분 중산층이 붕괴되고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은 지 오래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750만 교포 여러분, 이제 여야 정권 교체는 하나만입니다. 허경영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앞으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사표 방지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야 기성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부익부익 빈익빈으로 만들었고 중산층의 몰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기성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처음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행주 치마에 돌멩이를 싸서 3만여 명의 일본군을 물리친, 그리고 이 행주 산성에서 건율 장군과 관군, 사명대사의 성군, 그리고 무기도 없이 적과 싸워 3만여 명의 외명을 물리친 위대한 한국 여성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는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오늘 이 행주 산성에서 대통령 출마를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18 독기 만행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보에는 여야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한미 공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가고 월남이 미군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됩니다. 세워야 돼. 안 보입니다.
이 판이 안 보여. 글자를 세워야 돼. 더 세워야 돼. 아니, 조금 더. 더 잘라. 됐어. 안보에는 여야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한미 공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거 때마다 주장하는 허경영의 주장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몰락하고 출산 절벽, 생활 절벽, 취업 절벽이라 하여 국민들이 저에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TV만 틀면 여야 대통령 후보들만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TV만 틀면 여야 대통령 후보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허경영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빚더미에 생사를 헤매는 국민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속히 대통령에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혁명당 정책에 어이고 당선 취임 2개월 이내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18세 이상에게 매월 150만 원씩 평생 동안 국민 배당금을 주어서 빚더미에 신속히 헤어나고 신용불량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돈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저희 TV 등장을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취임 2개월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께 1억 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평생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며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씩을 주어서 쓰러져가는 가정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국민의 생활은 세계 100위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매년 40조 정도의 출산 예산을 사용하는 나라가 출산율이 OECD에서 가장 낮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출마하려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제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우리 국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 우리나라를 초인류 국가, 10만 불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중에 국민소득을 10만 불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겠습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 그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때 제 개인 종합소득세 19억 7,142만 원을 납부하여 후보들 중 납세 1위를 하였으며 제가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도 법인세 약 28억 원을 한 해 동안 납부해 한 해 동안 도합 그동안 47억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이는 제가 탁월한 예지력과 경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30여 년 전부터 오늘날의 상황을 내다보고 부익부 빈익빈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 중산층과 노력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생활도 가능한 중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제를 비롯한 3.3 정책입니다. 3.3 정책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며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고 안보 불안, 국민 불안, 사회의 갈등을 모두 종식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놀랍도록 완벽한 정책 시스템입니다. 제가 삼성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1년간이나 서명운동을 하고 상속세 폐지 운동을 한 것은 기업과 서민을 상생시키는 중산주의 경제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국민배당금, 결혼수당, 출산수당 등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정책만 보고 나라 살림 거들내는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가혁명당의 3.3 정책은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서 그 속에 재원 마련 방안까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 편성과 예산의 누수와 예산의 낭비, 예산의 불필요한 제도 등을 없앤다면 현재 국가 예산의 7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한 예산이 모두 국민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혁명당의 3.3 정책은 절대로 권력이나 잡아보려고 내어놓은 대책 없는 사탕발림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강성진 교수가 여야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은 국민의 용돈 수준이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은 기본소득에 부합한다고 문화일보 2021년 7월 22일자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한 해 550조 정도의 예산에서 70%를 전략하면 385조 정도가 남습니다. 이 385조 정도에다가 또 조세제도의 통폐합으로 통해 매년 100조 정도가 증가하며 탈세 방지책으로 매년 200조 정도의 세수가 더 거치고 교도소를 90% 줄이고 재산 비례 벌금제로 바꾸면 연간 100조 정도가 더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주들을 불법을 저질렀다고 기업주를 구속하고 이런 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물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교도소를 90%까지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 낭비를 법무부에서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인 국민들은 모든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합니까? 많은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있고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 생활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까지 세계 1위입니다. 그 많은 국가의 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국가의 부가 어느 정도는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제가 정치혁명을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정치는 살림살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알뜰살뜰 나라 살림을 하고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두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난국은 절대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권력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정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 도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길이 있고 방법이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저 허경영은 작고 강한 청와대, 작지만 능력은 큰 정부를 추구하여 효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고 3.3 정책으로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도 극단적인 양극화도 모두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초인류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허경영은 바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불을 달성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세계 모범국,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출마 선언을 마치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야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제 정책들을 사전 양해도 없이 모양만 조금씩 달리하여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따라만 하지 말고 정책에 대해 직접 저와 토론하고 누가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을 더 고민했는지 국민 심판을 받아보는 자리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물러만 나면 구속시키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우리는 이제 끊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역사가 평가해야지 판사가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야 정치 보복을 끊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여야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여러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역사가 평가해야지 판사들이 대통령의 통치권을 평가한다. 어떤 정부에서는 북한에 돈을 줘도 되고 어떤 정부는 그걸 주면 법에 걸리고 이런 통치권을 형법으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일어난 일을 잣대로 재서 감옥에 쳐넣는 이런 모렴치한 일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은 역사만이 심판하지 판사가 심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 망신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의 정치 보복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책으로만 승부를 하기 위해 안철수 대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기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약자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비정하고 겉모술수가 판치는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절감하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애국심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하며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 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국민배당금 지급과 3.3 정책 창시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장명애 대표님의 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기자단의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허경영 명예 대표님께서 기자단의 질문에 응하시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기자님 질문이 계신가요?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 이쪽에 오라고. 마이크 잡으시면 소속과 이름을 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또 하실 분. 기자님.
이야기하는 분이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뉴스통신 발행인 권혁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장소는 권율 장군의 의미 있는 서적지입니다. 현재 이순신 장군은 지금 직급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이고 권율 장군은 지금 직급으로 말하면 합참의장 직급입니다. 초헌관이 현재 권율 장군 행사에는 고양시 시장이 옵니다. 1급 공무원이 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행사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혹시 허경영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격상할 수 있는 부분을 권율 장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도 광화문에 동상이 있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행주 대첩이 아닌 한산 대첩, 한산 대첩의 공이 세계 전쟁사에 처음 있는 일로 세계 3대 대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예우를 우리가 계급을 떠나서 그 당시 한산 대첩이나 이럴 때는 그 계급을 떠나서 해군의 수장이지만 국가에서 그만한 예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율 장군도 덕장, 시장, 용장으로서 수원 전투나 또 이 수원의 세마 전투, 세마 산성에서 그 지혜롭게 해서 또 왜군을 물리치고 또 행주 산성에서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치는데 부녀자를 동원하고 성군을 동원하고 관군의 힘만으로 했으면 패할 수도 있는 전투에 그 덕이 있는 장군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권율 장군을 도왔다는 것.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부녀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돌멩이로 적을 무찌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율 장군의 덕, 권율 장군의 지혜, 권율 장군의 용기를 우리는 겁을 삼아서 여기에 앞으로 행사 때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순신 장군과 똑같이 국가에서 예우를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 교육이 수도권에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행주산성은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과외 공부에 치중한 탓으로 이 행주산성을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한산 쪽은 서울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쪽은 이순신 장군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만 이쪽은 충북권 이북은 한산 대첩이 아닌 행주 대첩, 이것을 역사 교육에 많이 이용하도록 여기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또 다른 질문이 계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님, 충청투데이 국회 출입기자 이환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출마 선언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시대의 화두인 공정의 가치를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재정 명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야당이 지금 여당이 180명이나 되고 또 국민의힘의 당에 있지만 제가 국회의원 없이 대통령 돼서 어떻게 1억을 주냐? 2달 안에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은 국회를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2,000조를 양적 완화해서 2달 이내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씩을 주어서 호인이나 각종 이상한 일에 연루된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고시방에서 쫓겨나고 부모하고 원수가 지고 부모님 돈을 파탄내고 이런 어려움을 18세 이상 1억씩을 주면 한 가정에 적어도 5억, 4억, 3억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국민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1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신용불량으로 폐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뭐 다른 대통령이 되면은 돈이 10원 주겠습니까? 국가혁명당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일단 국민들의 긴급한 코로나로 인한 직장에 쫓겨나고 600만 소상공인들이 파산하는 이런 지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 배당금을 매월 주게 되므로 헌법 1조를 바꿔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 1조는 저 130조로 뒤로 돌리고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받는다. 최소 미니멈이 150만 원이고 세금이 더 많이 전략되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헌법 제1조에 넣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살하지 않아도 되고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걸 헌법 1조에 넣어서 누구도 불안하지 않고 즐겁게 직장을 다니고 모든 사람이 얼굴을 펴고 다니는 그런 세계 12경제 대국의 그런 모습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세계 10인데 국민들은 세계 100위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돈이 어디로 몰려갔는지 나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쪽에 한 분 더 있어. 네네. 자, 이어서 더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허경영 국가혁명당의 대표님 오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축하드립니다. 일요신문의 김기봉 기자입니다. 네.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요, 전국의 그 후보자들 중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냈다 이렇게 이제 신문하고 방송에 이제 났는데 그러한 그 수입이 어디서 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연 수입으로 1년에 한 50억 정도 종합소득세를 45 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 강연 수입이라고 봐야죠. 주식회사 하늘궁 제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 사업이죠. 그런 수입이니까 떳떳하게 세금을 냅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연간 종합소득세 랭킹 대한민국 1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네. 자, 이제 질의하실 기자분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네네. 손 들었어.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대한민국은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이고 올해는 약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확실히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허경영 총재님은 그 현금 지원, 결혼 축하금 이런 쪽으로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자녀들이 40대, 50대 결혼을 못 시키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부를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가부를 폐지하고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여가부 자체를 결혼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결혼을 시키는 그 1년 예산이 40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저출산은 세계 1위입니다. 돈이 어디로 갑니까? 산모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전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 예산, 무슨 대통령 나가는데 500억씩을 줍니까? 여야 후보한테.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그 예산을 아주 전략했어. 여성들이 애를 낳게 해주는 데는 그때 돈만 준다고 애 낳을 사람이 없어요. 생활이 안정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면 생활의 안정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부부가 3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 출산을 위해서 3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 30년 전에는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요새 물가가 올라서 3억을 줘야 집을 얻어요. 주택자금 2억 공짜로 주는 겁니다. 또 결혼자금 1억 주는 겁니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두 사람이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애를 낳으면 또 5천만 원을 현금을 줍니다. 제 공약은 자동차를 치면 다이아 핸들 모든 3만 개의 부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삼상 공약이 전부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내 공약을 하나만 쏙 뽑아가 자동차를 치면 핸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하자면 내 공약은 하나에서부터 33가지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국민 배당금이 결국 출산율을 영향을 줘요. 국민 배당금이 또 결혼하면 1억이 결혼하면 3억 주는 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줍니다.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는 게 출산율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애들 우유값 준다고 애 낳습니까? 단칸방에서 쫓겨나는 신세인데 생활비가 없는데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져요. 국민을 뭘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생활이 안정이 될 때 여성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해야 되니까 연애 비용도 매월 20만 원씩. 결혼 안 한 사람은 나이가 80이라도 연애 비용이 나와요. 혼자 된 사람들은 전부 연애 비용이 나옵니다. 독신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그러니까 연애 비용 주죠. 생활비 150만 원씩 주죠. 그렇죠. 결혼하는데 3억 주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이래도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여요. 왜? 너무나 취직하기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 이런 세상에 딸내미 아들내미 낳아놨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박해를 받으며 버림받을까 걱정스러워서 애 안 낳습니다. 엄마 지금 내 집 앞에 나왔어 했는데 골목에서 납치돼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평생 연락이 안 끊겨버려. 이렇게 죽은 여성이 한 1년에 소식 끊긴 여자가 1년에 5천명입니다. 이런 나라에 딸을 하나 낳는다, 아들 하나 낳는다. 치안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줄 때 자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숟가락 몽댕이에서부터 딸의 안전까지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나라, 그렇게 믿고 맡겨놓을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한테 만들어주려고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의 성지 행주 산성에서 거행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명의 대변인의 20대 대통령 공식 대선 출마 선언 및 기자 대견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원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죠. 네,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 기자분들하고 나오셨습니다. 명예 대표님께서 지금 행주 산성에서 던진 돌을 지금 직접 지시고 사진 촬영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기자님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 포토타임을 나와서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왼손으로 하세요. 왼손 나와주세요. 왼손 나와. 왼손 나.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을 살리신 박영경, 강명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포토타임이 요게 다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진 촬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리 관리 때문에 이쪽 보시고 이거 한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쪽 보시고 이쪽 보시고 이쪽.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대급 지국과 삼삼정책을 창시하신 어릴 때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혼신을 다하신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님 행주산정의 돌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들 물 맞는 건데 왜? 명예 대표님의 포즈를 조금만 더 많이 찍어주시면 카메라맨들이 너무나 많이 열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네네. 원율 장군의 볼맛을 봐라! 자, 이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참여해주신 기자 그리고 행사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당금 받고 싶어요. 배당금. 자,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관계 유지하시고 바로 이제 집으로 귀가하세요. 네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리 관계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제 바로 귀가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말고 바로 귀가해 주세요. 여기 귀가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 행주산성에서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신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의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촬영도 해봤고 퍼포먼스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갖고 한 방에 끝냈어요. 다음에 이제 저 TV 화면에 나오면 광고로 나오면 볼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